러닝씬 주요 쟁점 탑10 2부 10위 특급 전사.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대부분 군대를 나왔을 것이다. 남자들의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러닝 이야기가 나오면 본인이 과거에 특급 전사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꼭 나온다. 특급 전사 기준 중 하나는 3km를 12분 30초 이내에 완주하는 것인데, 그들은 그 정도는 쉽게 뛰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이들이 진짜 특급 전사였을지, 그리고 진짜 특급 전사였다 할지라도 그 기록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항상 논쟁거리다. 과거 군대에서 실시한 체력 측정은 대부분 불확실하다는 말이 많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제보에 의하면 측정 거리가 3km가 아닌 2.5km인 적도 있었다고 한다. 왕년에 3km를 10분 안에 뛰었다는 사람들도 종종 보이는데, 이러한 주장은 의심을 가중시킨다. 본인이 과거에 그렇게 뛰었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는가? 명확하게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이들을 겨냥하는 진실은 다음과 같다. 본인이 군대 특급 전사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이들 중 현재 1km를 4분 10초 페이스로 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9위. 부상 중에 뛰어도 될까? 러닝 중 부상을 당하면 무조건 쉬어야 할까? 아니면 부상을 안고 뛰어야 할까? 일단 병원에 가보면 대부분의 의사들은 운동을 하지 말고 쉬라고 처방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고수급 러너들은 부상이 있음에도 뛰는 걸 멈추지 않는다. 러닝은 중독성이 매우 강한 운동이고 한 달만 쉬어도 기록이 몇 년 전 기록으로 후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너들은 아파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한다. 몸이 전혀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운동하는 러너들이 몇 명이나 될까? 아파도 그냥 달리는 것이다. 달리는 것과 부상을 치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남정형외과는 러너 전문 정형외과로 유명하다. 다른 병원 의사들은 뛰지 말라고 하지만 남여구 원장은 뛰어도 된다고 말한다. 그저 뛰고만 싶은 러너들의 마음까지 보살펴주는 남정형외과는 러너들의 힐링 창구로 자리 잡아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 8위. 트레드밀 달리기 효과 있나? 마라톤 훈련을 트레드밀에서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쟁이다. 이 논쟁에 대해서는 마스터즈 고수들과 코치 및 감독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다. 정석근 감독의 경우 트레드밀은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혔다. 트레드밀은 벨트가 자동으로 회전하므로 위로 방방 뛰기만 해도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다리 근력이 골고루 발달이 안 된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레전드 신동엽도 트레드밀은 별 효과가 없고 오히려 허리에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본인은 비가 오는 날 지하주차장에서 뛰면 뛰었지 트레드밀에서는 절대 뛰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두식 대표의 경우 트레드밀은 지겨워서 못 뛰겠다고 이야기했다. 반면 트레드밀을 사랑하는 주자들도 꽤 있다. 울트라 트레일 러너 심재덕 선수는 대부분의 훈련을 트레드밀에서 소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스터즈 초고수 김용범 선수도 트레드밀 매니아로 비타바를 포함하여 트레드밀에서 하는 다양한 훈련법을 개발하였다. 그는 트레드밀 훈련의 장점으로 훈련 내용을 쉽게 데이터화할 수 있는 점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훈련할 수 있는 점을 꼽았다. 대부분의 훈련을 트레드밀에서 하지만 그는 마스터즈 최강자급 실력자이다. 마라톤계의 기인이라 불리는 함찬일 고수도 트레드밀에서 주로 훈련한다고 알려져 있다. 7위. 입상권 선수들의 핏발기 논란. 엘리트는 물론이고 마스터즈 입상권 선수들 사이에서 항상 논란이 되는 주제이다. 핏발기란 선두주자 뒤에 딱 달라붙어 달리면서 공기 저항을 최대한 줄이며 체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것을 뜻한다. 핏발기를 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체력을 최대한 아낀 뒤 결승선에 가까워지면 스피드를 끌어올려 앞선 주자를 제치고 나가는 얌체 같은 플레이를 하기도 한다. 보통 이런 플레이를 몇 번 하면 이 바닥에서는 목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된다. 기록을 목표로 하는 비입상권 주자들에게는 거의 논란이 되지 않지만 입상권 주자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문제로 항상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즈 팬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일어난다. 정해진 룰 내에서 사용 가능한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팬들도 있고, 스포츠맨십과 명예를 깎아내리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팬들도 있다. 실제로 경기 중 핏발기를 시전한 선수가 있었는데, 이때 선수들 간의 말싸움을 넘어 주먹 싸움까지 일어났다고 한다. 임자 잘못 만나면 진짜 그 자리에서 옥타곤이 설치되고 UFC 매치가 벌어진다. 6위. 피치 주법 vs 스트라이드 주법. 보폭이 좁지만 보속이 빠른 피치 주법이 답이냐, 보폭이 넓은 스트라이드 주법이 답이냐에 대한 논쟁이다. 정석근 감독은 오래전부터 마스터즈 선수와 엘리트 선수는 주법이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세계적인 아프리카 선수들은 시원시원한 스트라이드 주법으로 달린다. 하지만 마스터즈 선수들은 체형이나 근력을 고려했을 때 스트라이드 주법으로 풀코스를 밀어내기 벅차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또한 피치 주법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신동엽 선수도 본인은 발이 지면에서 15cm 이상 뜨지 않는 피치주법으로 10km 31분대를 뛰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마스터즈 주자들 중 피치주법의 대명사로는 케이던스의 여왕 이지훈 선수를 꼽을 수 있다. 케이던스 220에 가까운 압도적인 피치주법으로 많은 대회에서 우승했다. 피치주법으로 뛰는 대표적인 남성 선수로는 정석근 선수와 2019년 동마 우승자 송재영 선수, 대전의 최강자 조원 선수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역시 간지 나는 건 확실히 스트라이드 주법이다. 과감하게 몸을 내던지는 스트라이드 주법은 보는 이도 시원해지게 만든다. 다만 채공 시간이 길고 동작이 커서 체력 소모가 크다는 점과 지면에 받는 충격이 크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주법을 고려해 제작된 맞춤형 신발도 존재한다. 바로 아식스의 최상급 카보나인 메타스피드 시리즈가 그렇다. 스카이는 스트라이드 주법에 엣지는 피치 주법에 최적화된 신발이라고 알려져 있다. 5위. 코어 vs 이폭.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관된 주장을 하는 러너가 있다. 바로 마인드 플러닝으로도 잘 알려진 김성우 코치다. 김성우 코치는 코어업을 주장한다. 입은 호흡뿐만 아니라 음식을 섭취하는 기능도 하지만 코는 오직 호흡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는 것이다. 그는 천천히 뛰어야 결국 빨리 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천천히 뛰기 위해서도 코어업이 좋다고 추천했다. 턱3의 제왕 정두식 대표도 코어업을 강추했다. 조정 경기를 예로 들면서 너울이 심한 수면 상태에서는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코로 호흡하고 호흡을 편하게 가져가는 게 좋은 기록을 내는 비결임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많은 러닝 유튜버들이 달릴 때 코어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레전드 정석근 감독은 코어업에 대해서 정면 비판했다. 숨이 가쁠 때 코로만 호흡해서는 호흡량이 부족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며 기록을 위한 달리기에서 입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본인은 비염이 있어서 코로 호흡을 거의 못했기 때문에 입으로만 풀코스 137의 우승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추가로 칙칙폭폭 흐무마하 이런 식으로 호흡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극도로 싫어한다. 숨 넘어가는데 흐무마하가 되냐며 역정을 낸다. 호흡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뱉는 호흡이며 날숨을 잘하면 들숨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한다. 4위. 새벽런 vs 저녁런. 새벽런과 저녁런 중 어느 게 더 좋은지에 대한 논쟁이다. 대부분의 마스터즈 러너들은 낮에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새벽과 저녁 두 번 훈련을 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새벽런과 저녁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이 더 나을까 하는 논쟁이 계속 있어 왔다. 새벽런은 자신의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저녁에는 회식이나 야근 등 예상치 못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데 새벽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새벽에 운동을 끝내놓으면 하루 운동 할당량을 다 채웠기에 운동을 해야 한다는 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다. 또한 하루를 좀 더 여유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새벽에는 몸이 덜 풀린 상태이므로 강한 스피드 훈련을 했을 때 부상의 위험성이 있다. 저녁 훈련은 몸이 풀려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므로 강한 훈련을 해도 무리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훈련 후 곧바로 휴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메리트가 있다. 보통 마라톤 클럽은 새벽 훈련을 많이 하고 러닝 크루는 대부분 저녁에 러닝을 한다. 3위. DNF가 낫나 DNS가 낫나? 많은 이들이 대회 직전까지 고민하는 주제이다. 대회 신청은 했는데 컨디션이 안 좋은 경우 완주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대회에 참가해서 뛰는 게 나은가? 아니면 대회에 참가조차 하지 않는 게 나은가에 대한 논쟁이다. 대회에 참가하는 게 낫다는 사람들은 DNF를 통해서도 배울 게 있다고 이야기한다. DNS가 낫다는 사람들은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참가하는 건 의미가 없으며 괜히 컨디션 저하나 부상을 유발한다고 이야기한다. 2위. 카보로딩. 대회 일주일 전. 카보로딩 식이요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안 하는 게 나은가? 에 대한 논쟁이다. 마라톤을 하다 보면 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동호인들이 카보로딩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다만 이들이 하는 카보로딩은 대부분 잘못된 방법이다. 카보로딩의 원리에서 로딩보다 중요한 건 밴딩이다. 체내 탄수화물통을 비우는 밴딩 과정을 거치지 않은 로딩은 그냥 몸만 무겁게 할 뿐이다. 많은 마스터즈 러너들이 평소에 먹고 싶었던 음식을 과량 섭취하여 오히려 체중이 늘어난 상태에서 대회에 참석한다. 그럼 진짜 카보로딩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정통식 카보로딩을 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밴딩 과정에서 고기 위주의 단백질만 섭취하면서 체내 탄수화물을 고갈시키는 과정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몹시 힘들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정신적으로 매우 예민해지며 면역력 저하를 겪기도 한다. 정통식 카보로딩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3일 만에 키 빼몸 110을 초과하는 말라깽이도 3에서 4kg은 그냥 감량이 된다.
정석근 감독은 정통식 쇠고기 카보로딩은 몸의 노화를 촉진한다고 미개인들이나 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에서는 이미 쇠고기가 아닌 장어로 메뉴를 바꿔서 진행한다고 이야기했다. 최근 엘리트 선수들도 정통식 카보로딩은 거의 하지 않고 탄수화물을 일부 섭취하는 반식이요법을 한다고 한다. 카보로딩을 아예 하지 않고 경기 중 에너지 젤이나 스페셜 드링크를 섭취하여 부족한 탄수화물을 보급받는 선수들도 있다고 전해진다. 1위. 대한민국 마라톤 고트 이봉주와 황영조. 둘 중 누가 대한민국 최고의 마라톤 선수인가에 대한 논쟁이다. 이봉주와 황영조는 동갑내기 친구이자 라이벌로 한국 마라톤의 양대 산맥이라 불린다. 이 논쟁은 마라토너는 물론 챗GPT조차 쉽사리 대답을 못할 정도의 난제이다. 우선 대한민국 최고 기록은 이봉주 선수가 가지고 있다. 이봉주 선수는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한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을 비롯해 세계 6대 마라톤 중 하나인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을 차지하였다. 좋은 성적을 거뒀을 뿐만 아니라 2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을 선수로 활동했기에 그의 성실함을 높이 사는 사람이 많다. 이렇다 보니 이봉주 선수는 한국 마라톤의 대명사이자 국민 마라토너로 불리고 있다. 황영조 선수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이다. 금메달은 올림픽에서 최고의 성과를 상징하며 이를 획득한 선수는 영웅으로 떠오른다. 황영조 선수는 올림픽 마라톤 종목 사상 아시아인으로서는 두 번째 우승을 거머쥐면서 국민의 영웅이 됐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승한 송기정에 이어 56년 만에 되찾은 우승임으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 당시 국민들에게 큰 자부심과 영광을 선사하였기에 황영조를 대한민국 최고의 마라토너로 꼽는 사람들도 많다.